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시 수산식품 가공, 유통, 수출 체계가 구축됩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오는 4월 본격 개장하는 데 이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와 가공, 수출까지 연계돼 군산이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 해망동에 새로 지은 수산물 종합센터.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4월 말 새롭게 문을 열고 117개 점포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화로와 건어물, 식당 등이 밀집해 있어 신선한 수산물을 싼 값에 살 수 있습니다. 2025년 완공되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와 연계하면 군산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신선식품을 넘어 가공식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공 분야인 스마트 가공단지는 국비 등 430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R&D 연구센터와 아파트형 가공공장 등이 들어서게 되면 수산식품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전체 부지 8만 평 가운데 7만 평을 차지하는 민간 사업 부지는 다음 달 말까지 입주 희망업체 수요 조사를 거쳐 업체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통체계도 구축됩니다. 비응항에 60억 원을 들여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화 수산물인 홍어와 대구 등도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 기후변화 대응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홍어, 대구 등 지역 특화 수산물 개발, 수산물 종합센터 신축 이전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수산식품 육성 사업이 가시화되면 신선과 가공, 브랜드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수산물 트라이포트가 구축됩니다. 단순하게 잡아서 그냥 판매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걸 가공을 해서 수출까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만큼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역 특화 육성에 본격 나선 군산시. 군산이 수산식품 산업의 랜드마크가 될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솔머티리얼즈와 새만금 산단의 산업용 가스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솔머티리얼즈는 오는 10월 새만금 산단 3만 4천 제곱미터 용지에 547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2024년 10월 가동할 예정입니다. 솔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공장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세척과 증착 등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와 사불화탄소 등을 연간 3만여 톤을 생산해 국산 반도체 소재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품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관련 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스마트 산단 제조 혁신 기반 구축이 212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됩니다. 또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이 새만금 안쪽 일원에 오는 4월부터 2027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수중 건설 로봇을 포함한 국산 해양 무인 시스템 개발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슈퍼컵 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산업은 오는 2025년까지 89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 등 특수 모빌리티 전동화에 필요한 융합팩을 개발 검증합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에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쯤 출연기관 형태의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지난해 8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문화재단 자기자본금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가 시민 발전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발전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는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그만둔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군산시가 13일 섬지역 발전을 위해 한국섬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한 섬원에 섬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탁합니다. 섬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마다 최대 50억 원을 투입해 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섬지역 특성화 사업 대상지로 고군산군도 4개 섬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가 최근 군산 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비 37억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군산 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국비까지 포함해 419억 7,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시는 이 예산과 관련해 14일부터 열린 시의회 임시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350억 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올해 지난해 3,720억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3,50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군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택배기사의 선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절반도 건너지 못해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할머니는 신호를 기다리던 한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군산 나운동 극동사거리 인근의 한 횡단보도. 한 젊은이가 걷기가 불편한 할머니를 부축하며 보폭에 맞춰 횡단보도를 걷습니다. 걷기가 불편하다 보니 30초 파란불은 금세 빨간불로 바뀝니다. 길 위에 선 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 할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묵묵히 지켜줍니다. 할머니와 젊은 청년이 지나간 후 그제야 차량도 오토바이도 서서히 움직입니다. 이 젊은이는 횡단보도를 다 건넌 다음 자신의 차량에 올라탄 후 자리를 떠나고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넌 할머니는 안도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딱 내렸을 때는 이제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차가 이제 조금씩 움직일까 말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고 다들 이제 비상깜빡이 켜고 그 하다못해 오토바이들도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있었어가지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난 9일 오전 한 시민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군산의 한 택배 회사에서 일하는 35살 이지학 씨. 걷기가 불편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무작정 차량에서 내려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이 씨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어렵게 건너는 어르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뭐 딱히 긴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냥 저희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도움을 드린 거죠. 좀 평소에 그냥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근데 쑥스럽기도 하고. 이지학 씨와 운전자들의 작지만 착한 행위, 이웃과 이웃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빈집 소유주들의 철거비 부담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억 3,500만 원을 투입해 120여 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지원 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의 경우 지난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나머지 지붕 빈집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도심은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300만 원에서 450만 원, 기타 지붕 빈집 2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확보한 국비 15억 원을 들여
올해 옥구읍 등 6개 읍면지역 333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합니다. 또한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나포면, 서수면, 성산면, 인피면 4개 지역 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10일 전북 산학융합원, 참여기업 등과 함께 청년 일자리 사업 협약식을 갖고 39개 기업에 14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80%, 최대 월 160만 원을 지원받으며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시는 지원을 받은 청년이 해당 사업자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1년 동안 지역 정착 수당으로 분기별로 2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군산 교육 플랫폼 공부의 명수를 통한 1:1 온라인 학습이 다음 달부터 지원됩니다. 군산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모르는 문제에 대해 풀이 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영수 등 교과폭과 예체능 특기정성 과목에 대해서는 학원과 직접 연계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전형별 정보와 학습 전략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형 비교과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제8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60명을 모집합니다. 위원회는 공개 모집 23명, 읍면동 추천 27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입니다. 희망자는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행정, 경제항만, 건설교통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심의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중앙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을 만들기 위해 자생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군산시 중앙동 지킴이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앙동 지킴이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클린의 날을 지정해 청결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주민자치위원인 빵빵 에어컨이 채풍아파트 경로당에 벽걸이 에어컨을 기증했습니다. 강정원 대표는 이날 더운 여름을 보내기엔 열악한 경로당 할머니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기증하고 직접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